안녕하세요. 짱슌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원과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1학년 때의 수학의 기하 파트의 내용은 크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평면도형 중에서도 이제는 다각형에 이어서 원과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자, 원과 부채꼴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원에서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파악할 거고, 이 부채꼴과 호의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한 측정 파트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되게 오늘 뭔가 공식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 새로운 용어들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기하 파트에 만날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주 다가가면서 잘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우리 중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등과정까지 나아가실 때 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파악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이 순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공부의 기초를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의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은 동그라미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원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한 점으로부터, 평면 위에서 한 점으로부터,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 일정한 거리에 있는, 원래는 되게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요 점들이 모여서 아주 촘촘해질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부터의 모임,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 이것이 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평면 위에 한 점 O로부터 이 포인트,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일정한 거리라고 했을 때 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하, 일정한 거리, 얘도 일정한 거리, 얘도 일정한 거리가 되겠구나. 원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겠구나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이제 미리 여기 그림에서 나왔겠지만 호를 만나도록 할게요. 호라는 것은 무엇이냐? 호 AB라고 표현을 했을 때 호라는 것은 원의 일부긴 합니다. 원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를 얘기했을 때 요렇게 원 위에 두 점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호, 이 원의 일부, A와 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이 AB에다가 위에다가 약간 곡선처럼 이렇게 뿅 하고 얹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호 AB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내가 그럼 똑같이 이제 두 점이야. 근데 원의 일부를 이 곡선이 아니라 그냥 이 두 점을 띡 하고 연결했어요. C에서부터 D까지. 이것은 원 안에서는 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이라고 부르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냥 현 CD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구나라는 것. 호랑 현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 위에 두 점 CD를 그냥 이은 선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채꼴은 뭘까요? 부채꼴은 우리가 A, B라는 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호에다가 이렇게 반지름,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O에서 두 반지름 OA와 OB 그리고 AB의 호가 만나서 이루어진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났더니 얘 모양이 부채 모양이야. 우리 이게 부채 할 때, 그죠? 그래서 얘를 부채꼴, 그 모양, 꼴을 항상 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모양은 알았어요. 우리 지금 원의 뜻,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호가 무엇인지 현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부채꼴은 뭐예요? 두 반지름 그리고 AB란 호로 이루어진 요 부채꼴에 즉 이루어진 도형을 말한다라는 거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이 존재할 때는 뭐도 존재하냐 하면 이 부채꼴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요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각 있죠. 얘 각이 존재해요. 부채꼴은. 그래서 이 각을 무엇이라고 하냐? 중심각 이렇게 불러줍니다. 중심각이라고 불러져요. 그래서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 OA와 OB가 이루어지는 각 AOB라고 표현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 봐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부채 모양이라고 해서 부채꼴이잖아요. 활 모양이다라고 하면 활꼴이에요. 그래서 얘 보시면 활 모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는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졌지만 활꼴이라고 했을 때는 요게 뭐죠? 현이죠. 그 다음에 요게 뭐죠? 호죠. 현과 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자, 이때 현이 만약에 지름이야. 즉 지름이 뭐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서 쫙 꺼지는 거죠. 반지름 반지름 만났죠? 자,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180도 되는 이 지름과 이 호가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부채꼴이 되면서도 활꼴이 되면서도 이거는 반원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용어들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각각의 그 현과 호의 관계, 중심각의 관계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간단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해. 자,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중심각이에요. 얘가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이 같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했을 때 피자 그냥 조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각이 똑같으면 그때에 이 길이 여기 치즈가 쭉 둘러싸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치즈의 공간, 즉 치즈의 길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이 넓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넓이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습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에 무엇한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정비례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중심각에 각각 정비례해요. 그래서 자, 보실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얘와 넓이는 이게 넓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양. 그죠? 자, 넓이는 어때? 중심각에 각각 정비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심각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2배 돼요. 넓이도 어떻게? 2배 돼요. 중심각이 3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호의 길이는 3배가 돼요. 넓이도 3배가 돼요. 이런 게 정비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해 현의 길이를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현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2은 3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중심각 같을 때 현의 길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얘는 이렇게 해서 호는 정비례 하잖아. 중심각에 대해서. 하지만 현은 이렇게 현은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 우리가 중심각이 2배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 현은 꺾인 것은 현이라고 하지 않아요. A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C로 그냥 이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얘랑 더한 게 이 길이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정비례하진 않아요. 현은. 호는 정비례하지만 현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각을 봤더니 몇 배가 됐어요. 비례식 세우셔도 되지만 4배가 됐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현의 길이도 4배가 됐겠죠. 또는 4분의 1이 되셔서 여기는 x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 당연히 3cm가 됩니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자, 각을 봤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몇 배가 됐어요? 3배, 5, 3, 15, 그래서 4, 32, 자, 3배가 됐네요. 자, 그러면 3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3배가 됐어요. 중심각이.
자, 그럼 넓이 또한 3배가 됐겠죠. 그럼 넓이가 3분의 1배라고 계산하시면 x가 나오겠죠. 이 넓이의 3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8이 되겠고요. 자, 봤더니 현의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어때요? 똑같다. 하지만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 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에 대해서 지금 2가지 포인트 짚어봤어요. 호에 대한 중심각의 관계랑 그 다음 넓이 같이 갔고요. 그 다음 현에 대한 중심각의 관계 봤습니다. 간단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원주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원주율은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원이 있잖아. 그러면 원의 둘레라는 것을 자, 원의 지름, 원에서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를 체크를 했습니다. 원의, 즉 우리가 원이 있으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지름, 당연히 봐봐. 원이 작아요. 그러면 원의 지름이 이렇게 있죠. 그럼 짧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비를 체크를 했더니 모든 원의 지름분의 둘레의 길이 그 원주율, 즉 우리가 원의 둘레의 비율을 체크를 했더니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때 그걸 수치화로 표현을 했더니 끝이 없는, 즉 계속해서 반복도 아니고 규칙도 없고 끝도 없는 소수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나눠도 끝이 없어. 3.14, 1592, 땡땡땡땡. 이거 막 파이데이라고 해서요. 이것을 파이라고도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3.14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곱하는 것을 연습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의 수는 아니야. 이게 실제 수는 쭉 가. 그래서 파이데이라고 해서 3월 14일 날 그것을 기념해서 막 이거 많이 외우는 사람 대회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막 파이를 구워 먹기도 하고요. 막 의미를 만들어내서 그날을 되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3.14라고 끊어서 표현을 했지만 대략적인 값이었고 원래의 값은 이렇게 끊임없이 쫙 펼쳐지는 소수 형태구나. 그럼 이거는 사실 이 수는 되게 정확하게 우리가 3.14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수학에서는 되게 정확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렇게 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줄여서 그죠? 원주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자. 그래서 기호의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곱해? 그죠?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넓이의 길이를 S라고 표현을 해볼까?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 공식처럼 나왔죠. 자, 지름에다가 무엇을 한 거야? 원주율 곱한 거죠. 그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 원의 둘레가 나오겠다. 사실 이 식 하나로 다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는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였습니다. 즉 3.14라는 수 대신해서 우리가 파이라고 집어넣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익숙하게 반지름을 이제는 레디우스라고 해서 R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랭스, 즉 우리가 둘레는 L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넓이는 S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좀 줄여서 쓰는 그 문자의 표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둘레를 L의 넓이를 S라고 해서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의 넓이 둘레랑 넓이 이제 구해볼까요?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식을 그냥 쓰자면 지름 곱하기 뭐예요?
파이야. 지름 곱하기 파이. 이 파이 R이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그럼 원의 둘레가 나오죠. 그럼 지름 곱하기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지름은 8 곱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S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16파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위가 얘는 둘레이고요. 얘는 이렇게 했을 때 넓이는 이렇게 제곱이라는 거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곱이라는 거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반지름을 파악하시면 6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L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여기다 12라는 지름이 나왔으니까 12에다 뭐 하시면 돼요? 파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넓이니까 6 곱하기 파이 붙여서 제곱 센티미터 표현하면 되지. 그러니까 36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원에 대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치? 부채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식처럼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막 되게 외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신기한 것은 수학은 공식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무턱대고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X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 L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L은 어떻게 되는 거지? 원의 둘레에다가 전체, 자, 중심각과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자, 전체 원의 중심각은 360도 삥 도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요 호의 중심각은 X야. 이거 그냥 비례식으로 표현해도 되잖아. 그치? 아, 전체 원의 둘레는 360도 하지만 이 호의 중심각은 X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는 외항, 즉 여기에는 즉 안쪽에 있는 거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하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재미있는 거. 자, 그대로 전체 이 둘레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둘레는 얘가 되죠. 2파이 R. 전체 원의 둘레 중에서 중심각에 해당하는 360분의 X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길이를 찾을게요. 이게 호의 길이를 찾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도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호의 부채꼴에 즉 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전체 만약에 내가 원의 둘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8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지름 곱하기 파이. 거기에다가 자, 60도에 해당하는 요것만 구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360 중에 60에 해당합니다. 이거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파이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요건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야. 원의 전체 둘레 중에 이 360 중에서 120도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2파이 중에서 곱하기 360도 중에서 120도 요거를 이렇게 써내시면 돼요. 그래서 4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4파이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호의 길이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똑같아요. 원의 넓이 중에서 그 중심각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넓이 요거의 포인트만 짚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피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중에 요만큼이야. 그거 어떻게 계산할까?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알아. 그렇다면 간단하게 자,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전체 원의 넓이 중에서 360도 중에서 X도입니다.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되고 호의 길이를 압니다. 라고 했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 것은 봐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게 호의 길이였잖아. 그치?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길이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요거 되려면 뭐가 부족한 거야? 봐봐.
요 식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이게 이제 L,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있잖아. 요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죠. 그러면 얘 꼴을 요렇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R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니까 얘를 1로 만들려면 2를 어떻게 하시면 돼?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R을 더 곱하고 2분의 1을 더 곱하면 요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죠? 얘랑 얘랑 똑같아지잖아. 결국 이렇게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쓴 얘를 더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요 부분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내가 호의 길이를 알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부채꼴의 즉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럴 때 고맙게도 반지름이 주어졌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넓이가 바로 나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만든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해볼까요? 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 몇이었죠? 16파이죠. 16파이. 원의 넓이. 그 중에 360도 중에서 누구? 45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표현한 거니까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2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고맙게도 이렇게 다 알려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96파이 그 다음에 넓이가 되니까 제곱 센티미터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채꼴의 넓이까지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면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까지 확장시키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으니까요. 식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원에서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로 포인트를 잡아서 식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